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 무비 버전의 비틀 범블비 2.0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시리즈 초창기에 출시됐던 18번 넘버링의 비틀 범블비가 116번째가 돼서 2.0 버전으로 리뉴얼이 돼서 재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볼 비틀 범블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1.0 모델보다 개선된 부분이 아주 많고요. 프로포션이든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 엄청나게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또 그러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또 있어요. 오늘은 마침 2.0 모델인 만큼 처음에 나왔던 1.0 모델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또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체를 살펴보기 전에 패키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의 2.0 버전 범블비, 그리고 1.0 버전인 18번 범블비. 1.0 때는 또 이렇게 로봇 모드가 전면에 있었지만 2.0은 비클 모드인 비틀 차량의 모습을 이렇게 등판을 시켰습니다. 약간 좀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정면의 디자인을 다르게 하면서 1.0과 2.0의 차이를 뒀고요. 또 옆에서 넘버링이 있는 부분을 보면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완전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이때는 그림이 다른데, 2.0 버전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범블비의 모습을 하고 있고, 1.0 버전인 18번 범블비는 이렇게 라디오를 들고 있는 귀여운 범블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차이를 둬서 이렇게 2.0과 1.0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똑같이 로봇 모드, 비클 모드가 있고 또 구성품이 이렇게 있는데, 구성품에서 살짝 차이가 있고 또 변형에서도 1.0 버전은 22번의 변형을 했다면 2.0은 23번, 한 번 더 변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달라질지는 이제 비클 모드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가지 부분에서 많이 개선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품의 구성은 범블비 소체와 메인 무기인 두 개가 들어있는데, 작중에서 사용했던 블레이드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캐논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캐논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1.0 버전에서도 들어있었던 구성인데, 일단 검의 생김새는 작중의 모습과 똑같이 이런 커터칼 모양으로 바뀌었고, 크기도 좀 더 커진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1.0 같은 경우는 도대체 누가 썼던 무기인지 모르겠는 아주 작은 그런 모습인데, 영화 속에 나왔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게 많은 부분이 개선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장착하는 방식도 1.0 버전의 캐논은 팔을 아예 빼고 끼우는 탈착 방식이었다면, 2.0 버전은 B127 버전과 같이 손에다가 그냥 끼우는 방식으로 전개하는데요. 이건 뒤에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본체를 살펴보면은 일단 한눈에 봐도 엄청 좋아진 걸 알 수 있는데요. 1.0 버전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1.0 버전인 18번 넘버링의 비틀 범블비고, 왼쪽이 이번에 새로 나온 2.0 범블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도색을 해놔서 그런 거고,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아쉬운 수준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이었어요. 원래는 노멀한 버전이랑 비교하면 더 실감이 나는데, 1.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색을 해놔야 그나마 조금 볼만하고, 아무튼 이렇게 2.0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보이는데, 일단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얼굴의 퀄리티입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도 그렇고 패키지에 나온 얼굴 그대로 제품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조금 더 둥글고 커다란 머리를 하고 있는데, 모양도 모양이지만 머리 크기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싱크로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1.0 같은 경우는 일단 영화와는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기존에 영화에서 나왔던 범블비의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몸통의 모양을 좀 따라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머리가 좀 둥글둥글한 맛이 없어서 많이 좀 아쉬웠는데, 2.0에서는 헤드 퀄리티가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1.0 같은 경우는 이 범퍼 흉부 부분이 굉장히 납작하고 짧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2.0 버전에서는 이 특유의 둥그런 이 볼륨감을 잘 살렸고, 또 이렇게 범퍼 파츠가 더 길게 연장이 되면서 1.0 때는 보였던 어깨의 이런 기계적인 몰드 같은 게 좀 많이 가려졌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기계적인 몰드가 보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게 1.0 버전처럼 짧은 걸 또 선호할 수 있는데, 또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은 이렇게 2.0 버전처럼 범퍼가 다 가려지고 대체로 이렇게 노란 부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고증을 좀 더 잘 챙겨줬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등짐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데, 딱 보자마자 1.0 부분의 부피가 많이 큰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또 구조적인 부분에서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일단 1.0 버전의 범블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범블비 제품과 마찬가지로 문짝이 먼저 날개가 되고, 그 다음에 바퀴 부분이 중간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있어서 이 중간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등짐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2.0 버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문짝이 날개가 되고
또 바퀴가 있고 팔이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인 바퀴를 팔에다가 붙여서 1.0과 다르게 공간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벌써 거의 한 칸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 덕분에 등짐의 규모도 많이 줄여서 부피감을 좀 많이 개선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팔이 디자인도 작중의 모습과 비슷하게 볼륨감을 더 크게 살렸어요. 1.0 버전의 디자인도 나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많이 짧고 작은 그런 팔이어서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는데 길이뿐만 아니라 부피에서도 많이 커지면서 이렇게 등짐과 팔 부분 모두가 이렇게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하필 바퀴가 이렇게 뒤에 붙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팔을 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팔을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퀴가 걸리면서 이게 좀 시각적으로 많이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또 이걸 바퀴를 이렇게 붙이다 보면 1.0처럼 이렇게 부피가 커져 버리니까 이 구간을 개선하긴 했지만 또 팔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희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1.0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또 가동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또 바퀴가 이렇게 꺾어보면 딱 요 구간에만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옆으로 돌리거나 위로 돌렸을 때 뭐 가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좀 생김새에서 좀 많이 아쉬워졌다라는 것 이렇게 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등짐을 한번 보면은 일단 뭐 부피도 많이 줄어서 좋긴 하지만 또 이 날개 부분에 가동도 많이 신경 쓴 게 있어요. 일단 1.0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문짝이 이렇게 힌지로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앞뒤로 퍼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0 버전은 똑같이 힌지로 연결이 됐지만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회전하는 축으로 탈착이 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됐어요. 단순히 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회전축까지 있어서 날개를 하나만 이렇게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또 영화에서 보면은 범블비가 감정 표현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딱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진짜 오로지 등짐 역할로만 했었던 이 뒷부분의 날개를 좀 더 역동적이게 범블비의 날개 역할을 하는 거를 아주 잘 살렸어요. 그래서 바퀴가 붙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등짐을 등짐이 아닌 날개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개선이 많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이 날개에서도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0 버전과 2.0 버전의 날개를 쫙 펼쳐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똑같이 앞좌석과 뒷좌석 옆면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일단 1.0 같은 경우는 뒷바퀴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2.0 부분은 여기서 딱 잘라서 날개를 아주 간결하게 했고 또 이 1.0 같은 경우는 창문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밑에 날개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지만 2.0 부분은 그냥 다 일체형으로 되어서 한 바퀴 딱 접어주면 그냥 끝나는 아주 깔끔한 모양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를 이 몰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날개를 꽂았던 이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냥 빈 상태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붙어 있어야 하는 부품이 없어진 건가? 불량인가 싶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본 것처럼 얘는 구조가 달라져서 여기가 그냥 없어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1.0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몸통과 어깨 부분을 이어버리는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팔을 또 볼관절로 이어 붙인 거를 알 수 있는데 2.0도 동일합니다. 2.0도 여기 몸통 부분에 어깨가 있고 그 다음에 볼관절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보다시피 1.0은 범퍼 파츠가 여기 앞부분까지만 있어서 중간이 보이기 때문에 관절을 다 확인할 수 있고 2.0은 이 범퍼 부분이 어깨를 다 가려서 이 관절 가동을 좀 볼 수 없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가동하는 거는 구조는 모두 똑같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 가동을 좀 더 이어보면은 1.0 같은 경우는 그냥 회전도 없이 핀관절로 움직이는 이런 아쉬운 관절이었다면 2.0 버전은 그냥 볼관절로 연결을 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손목 관절은 없습니다. 손목 관절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팔뚝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본 대로 이제 얼굴, 상체, 그리고 날개, 팔 가동, 그 다음에 퀄리티까지 모두 좋아졌는데 또 한 가지 또 아쉽다면 이 바로 허리 가동이 없다는 점이죠. 여기 중간에 몰드도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부피가 커진 게 장점인데 1.0 부분은 보면 이렇게 딱 허리를 반을 갈라서 회전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좀 뻑뻑해서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를 보면은
상체와 하체를 딱 분리하는 구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허리 회전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렇지만 2.0 버전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허리 회전을 할 수 없는 그냥 일체형 구조라서 허리 회전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엄청 잘 살려놨는데 허리 회전이 없는 걸로 그냥 좀 조져버린 느낌?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하체로 내려오면 가장 또 많이 개선됐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하체인데,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디자인에서 영화에 더 가까운 게 어떤 건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1.0 버전 같은 경우는 팔뚝과 마찬가지로 하체가 또 이렇게 되게 짜리몽땅하면서 정강이와 종아리가 따로 노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지다 보면 일단 가동에서도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자꾸 따로 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발목도 이렇게 되게 시원찮은, 이렇게 앞뒤로만 꺾이는 이런 좀 답답한 구조라서 다리 가동을 해서 이렇게 접지를 할 때도 좀 많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 2.0 버전 같은 경우는 허벅지 볼륨감도 훨씬 더 좋아지고, 또 특히 제일 아쉬웠던 이 종아리 부분을 일단 이런 파츠 포밍이 없다는 점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만큼은 영화에 나왔던 범블비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했고, 이 바퀴 부분과 뒷범퍼 부분을 발 부분으로 모아버리면서 1.0 때 보여줬던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스케일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구조적인 것만 살짝 변경해도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살릴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진작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1.0 버전이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또 개선되는 2.0 버전이 있겠죠. 그리고 고관절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가동이 되고, 허리 회전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허벅지가 이렇게 고관절이 돌아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 때도 똑같은 가동이라서 신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 1.0보다는 가동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액션 피규어로서 그런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가동 이렇게 잘 꺾어지고, 물론 이게 또 그렇게 많이 꺾어지진 않지만 뭐 자연스럽게 좀 불필요한 파츠가 있음으로써 손이 불편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무릎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꺾어지고, 발목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보다시피 여기 발목이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1.0 때는 앞뒤로만 움직이던 게 2.0에서는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이는, 접지를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되게 만족감을 주는데, 아쉬운 부분이라면 일단 여기 바퀴가 팔 뒤를 가리면서 팔의 디자인을 조금 깎아먹는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리 가동이 없다는 게 굉장히 많은 단점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커버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됐기 때문에 뭐 이런 아쉬움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소체를 비교를 하긴 했지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되게 부드러운 가동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 처급급 특유의 좀 헐렁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 2.0 범블비 같은 경우는 그런 헐렁함보다는 이 마스터피스 제품들을 만졌을 때 느껴졌던 그런 좀 부드러움, 가동이 굉장히 잘 되는 부드러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어깨와 팔뚝이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게 움직이는데 1.0의 핀 관절보다 움직이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특히 다리 부분이 되게 스무스하게 움직여집니다. 물론 이게 1.0과 달리 그냥 핀 관절로 되어 있어서 낙지 관절이 될 위험이 있긴 한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딱 이렇게 꺾어 보면서 느껴지는 이 느낌은 그런 싸구려틱한 헐렁함이 아니라 그냥 좀 고급진 부드러움이라서, 다른 제품과 이 제품을 딱 만졌을 때 바로 이런 차이를 느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동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액션을 할 때 아주 좋은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캐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손에다가 그냥 끼워주면 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뭐 지프 범블비 그리고 B127 사이버트론 범블비와 동일하지만 디자인이 많이 깔끔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과 동일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이렇게 딱 꽂았을 때 더 멋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를 보여주죠. 그리고 칼도 이렇게 팔뚝에 꽂아주면은, 물론 반대로 꽂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꽂아주면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꺾어진 커터 칼 모양으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거의 비변형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손색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프로포션을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이 등침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주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체 부분도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진짜 이 변형 제품이지만 거의 마스터피스급의
그런 형태를 보여주죠. 무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1.0과 비교해보면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단 팔 길이가 많이 길어지면서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1.0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캐논을 장착할 때는 팔을 떼서 그냥 바꿔주는 형식입니다. 2.0 버전은 영화에서처럼 손에서 바로 전개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굳이 뭐 바꿔 끼우고 할 필요 없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 덕분에 이제 남는 파츠가 없다는 게 아주 또 좋은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고관절 뒤에다가 붙여서 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보기 흉측한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2.0 버전에서는 그냥 손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런 또 편리함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성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쉬운 거는 바로 배틀 마스크가 없다는 점. 배틀 마스크가 뭐 없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또 워낙 또 이 영화에서는 배틀 마스크를 많이 선보였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데요. 이왕 만드는 김에 그냥 교환식이나 아니면 여기 헤드를 열어서 그냥 연결하는 식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원가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배틀 마스크가 없다는 건 매우 아쉽다. 하지만 이게 없어도 안 아쉬울 만큼 많은 부분이 개선됐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또 크게 아쉬울 건 더 없다. 범블비 무비 버전의 옵티머스와 같이 비교를 하면은 더더욱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2.0 버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범블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옵티머스는 무조건 2.0 버전이 나와줘야 해요. 범블비 무비 버전이 유독 좀 컨셉 아트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나와주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마음에 소장을 한다 해도 아쉬움이 많이 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2.0을 만들었으니까 다른 제품들도 좀 2.0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다른 제품은 굳이 안 하더라도 옵티머스만큼은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또 범블비 무비 버전이 3사 제품이 또 많기 때문에 꼭 제발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크기를 다른 제품들과 마저 비교를 해보면 리더 클래스인 메가트론과는 좀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요. 아까부터 옵티머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메가트론이 정말 잘 나온 제품이었네요. 옵티머스와 함께 2.0이 꼭 나와야 하는 게 이 제품인데 나도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 또 기존에 1.0과 뒀을 때 좀 아쉬웠던 게 또 많이 좋아졌다. 2.0으로 나왔지만 뭐 크게 이질감 없이 동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 버전과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잠깐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비교만 하느라고 좀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가동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왔던 액션이나 자유롭게 포징을 하면서 이 범블비 2.0 제품의 퀄리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모드는 이렇게 봤으니까 바로 비클 모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범블비의 비클 모드인 폭스바겐 비틀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 비클 모드의 디자인은 1.0 버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로봇 모드의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런가 변형 방식이 조금 달라요. 물론 거의 비슷한데 부분적으로 좀 많이 다르고 특히나 이 뒷부분, 이 뒷범퍼 부분인 다리 부분을 변형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어렵진 않은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 때도 그러긴 했는데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변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겨 넣다 보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변형 같은 경우는 영상을 뒤에 남길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면은 좀 약간 샛노란 느낌이 있습니다. 1.0 버전 때는 약간 노란 느낌이 있었는데 2.0에서는 좀 더 샛노란 원작인 지원의 범블비와 같은 그런 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해놔서 어떻게 구분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도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윗천장의 부분을 보면은 색깔 톤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2.0은 좀 더 샛노랗고 1.0은 조금 진한 이런 노란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옆에서 봐서도 동일한데 옆면은 또 특이한 게 1.0은 앞에 운전석 부분이 진하고 뒤에가 연노란색이라면 여기 2.0은 뒷좌석이 좀 진하고 앞좌석이 좀 샛노란 그런 컬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또 색깔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고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팔 디자인이 좀 다르죠. 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차이가 나고 또 2.0 버전은 이렇게 발바닥이 밑으로 오는데 1.0은 아예 종아리 부분 여기가 바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다리 부분의 디자인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1.0은 다리를 쭉 펼치고 뒤에 부분을 이렇게 접어 넣는 방식이라면 2.0은 아예 다리를 이렇게 접어 넣고 발을 이렇게 펼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 또 재밌습니다. 이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는 로봇 모드 때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볼륨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2.0 버전이 조금 더 큰 느낌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느낌이 나는데, 일단 여기 어깨 부분이 어떤 앞바퀴 범퍼 부분에 파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살짝 차이 나고, 또 이 본넷 부분의 부피와 볼륨감이 살짝 또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이 천장 부분도 1.0은 좀 납작한 부분인데 2.0은 좀 둥그러지면서 차의 높이도 살짝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크기는 이제 1.0 버전을 앞에 놨을 때 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뒤에서 2.0 버전이 좀 더 튀어나온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이 차의 길이는, 차체 길이는 차이가 없지만 이 높이에서는 좀 차이가 좀 난다. 그렇지만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스케일이고, 디자인도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졌고요. 창문이 투명한 창으로 되어 있지만 이 뒷좌석은 이렇게 또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고, 공통된 부분은 1.0 때도 이렇게 뒷범퍼 부분에 무기를 수납할 수 있었는데 2.0도 동일하게 이렇게 뒷범퍼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블레이드와 캐논을 이렇게 합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비클 모드 때도 수납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어스라이즈 클리프 점퍼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허퍼와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범블비 무비 버전은 아니지만 어스라이즈 보이저 옵티머스와 비교를 하면 뭐 비슷한 이런 느낌이 나고, 아무래도 실제 영화의 스케일로 따지자면 이게 좀 더 커야겠죠. 범블비 무비 버전과 비교하면 딱 맞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일단 비클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점 몇 미리 차이만 있지 스케일도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들과 호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1.0보다는 변형이 조금 까다롭다, 그리고 색깔이 좀 밝아져서 원작인 지원의 범블비도 생각나고, 또 영화에서 나왔던 대로 또 그런 샛노란 느낌이 나서 좀 더 영화에 더 가까운 느낌을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모드, 비클 모드 모두 훌륭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비클 모드 이렇게 마무리하고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범블비 무비 비틀 범블비 2.0 모델을 리뷰해봤습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개선된 부분을 보여줘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는데요. 기존에 아쉬웠던 제품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2.0으로 새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때는 되게 잘 만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일단 뭐 기대도 있지만 꼭 제발 해줬으면 좋겠고, 앞서 보여줬던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좀 2.0 버전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정발을 해서 또 구매하기가 좋은데, 기다렸던 제품인 만큼 여러분도 빨리 구매를 해서 이 제품의 개선된 이런 장점을 빠르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형 영상은 저번처럼 따로 올릴 테니까 변형할 때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